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죠. 오늘은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오늘 출범하죠. 네. 예, 출범과 함께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대여 협상 전략에도 상당 수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 소속 의원들하고 광역단체장, 전국 시도당 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이 내년 초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보고함으로써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띄우는 건데, 그런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대여 협상 전략에 다소간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이 새정치연합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와 여러 정황 등을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의 새정치연합 협상 전략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선 유가족들과의 의견 조율, 후 새누리당과의 대화라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방점은 유가족들과의 의견 조율에 찍힐 것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 유가족의 최소 한도 양해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지 여부로 이 협상의 여지를 좁히면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유가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내게 보관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슬아슬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고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에 관한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만난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유가족이 말하는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이미 많이 흘러내려가지 않았는가. 예, 결국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구현되는 것이니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문제로 좁혀진다고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이슈는 더 이상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이 문희상 위원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직접 만나는 구상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내대표 간 협상에 국한됐던 그간의 여야 대화 방식을 고려하면은 이것도 이제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늦어도 이 내주 초, 이 다음 주 초에는 김무성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히 격식이나 절차를 갖출 필요 있냐? 그냥 내가 방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번 주말 사이에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여러 루트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확보해서 대표를 직접 만나 틈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런 정황하고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 때 이 새정치연합이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이 2+2 협상 전략을 새롭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전망하고도 맥이 닿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이제 협상 테이블의 구성이 달라진다면은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무엇보다 만약 문희상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김무성 대표를 직접 끌어들이면
협상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그만큼 좀 무거워지고요. 예. 또 협상 주체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의 폭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보다는 결정 권한이 더 크고 예. 또 여러모로 청와대를 견제하거나 동시에 이 청와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거취 파동으로 크나큰 정치적 내상을 입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협상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당내에 퍼져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보를 살펴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를 매우 강하게 이제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청와대에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주는 이른바 양면 전술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인 대목에서는 이 비박, 비주류 중심의 당내 권력 지형을, 권력 기반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반면에 예. 정책적으로는 청와대 및 정부와 발걸음을 맞추면서 지원 사격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기를 향한 저돌적인 정치 행보를 정책적 측면에서 스스로 보완을 하며 균형추를 맞춰서요. 예.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걸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먼저 정치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출범시킨 이 보수혁신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확인해집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이 대표적 비박, 비주류 인사인 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당내 인사 10명이 들어간 혁신위 내부 구성을 보면 1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상대적 거리가 먼 비박 비주류 소장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나는 지역이나 계파별 안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요. 이미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보수혁신위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상향식 개방형 경선 시스템인데 이 제도 또한 정치공학적인 우리 현실 정치에서의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당내 친박 기득권 세력의 힘이 점점 빠지고요. 예. 차기 대선이 임박해 올수록 김무성 대표의 친정체제가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사람을 뽑고 또 선거의 규칙을 마련하는 건 이 정치 행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분명하게 견제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차기를 향한 권력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네. 반대로 이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은 청와대와 정부 적극 지원을 하면서 네. 균형 잡으려고 한다는 건데 네. 어떤 점 꼽을 수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관료 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슈인데 예.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요? 예, 지금 뭐 난리죠. 예, 예. 사실 이 작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나타내면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의 높은 이 벽, 또 관행, 관성 탓에 이 정부와 청와대의 힘만으로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전후 맥락이나 이런저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결국 청와대가 이 작업을 당에 맡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론이 컸고요.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직사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요 사이에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제대로 жил머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당에서 주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죠. 예. 듣기에 따라서는 무척 결연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첫 언급이 이렇게 강했던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앞서서 한번 짚어드렸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이 친박 북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다소간 갈등을 빚기도 하는 양상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사회를 상대로 이 벌이는 싸움에서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매준 점을 감안하면 그건 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청와대를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보자면은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에 네. 공기업 호봉제 폐지와 성과 연봉제 등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또 열기로 했잖아요. 네, 아마 지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 개혁 분과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인데 예. 무시무시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기업 호봉제를 폐지하고요. 예. 능력에 따른 성과 연봉제죠. 이걸 도입해가지고 철밥통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 예, 예. 또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 등등이 논의가 되고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당 지도부하고 정책 라인이 동시에 작업에 들어간 그런 셈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